안녕하세요. 나를 죽여줘 촬영 감독을 맡은 추경엽입니다. 야, 우리 현지가 이제 사나이가 돼가는 건가? 당신한테는 아직도 현재가 애구나? 나를 죽여줘라는 작품은요, 그 연극 킬미나우를 이제 원작으로 한 그 영화한 작품이고요. 어쨌든 무대라는 그런 공간에서는 이렇게 관객들이 좀 이렇게 상상하고 그 알아서들 이렇게 스스로 감정이입을 해서 주도적으로 좀 그 감정에 좀 빠져들었다면, 제일 첫 번째로 작업은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를 믿게, 현실 이야기처럼 믿게 만들 것인가, 그게 제 고민이 컸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러운 화면들을 생각하게 됐고, 그리고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이제 고정하지 않고 거의 주로 이제 들고 찍는 다큐멘터리적인 방식을 썼고요. 우선 스토리를 읽었을 때 그 주인공 현재라는 캐릭터가 지체장애인의 이제 특수한 캐릭터의 성향이 있는데,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다운되어 있거나 암울해 있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, 어쨌든 그 10대의 성과 관련된 그 이제 몸의 성장과 그리고 실제 그런 육체적 성장의 그런 부딪힐 속에서 오는 그런 힘을 좀 포착하고 싶다, 이런 게 제일 있어서 그 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담을 것인가, 그 부분을 제일 고민을 했었어요. 그래서 참고했던 게 뭐 라이언 맥길리 사진들 많이 좀 봤었고, 그러한 장애인에 대한 그 차별적인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똑같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 된다가 저에 대한 표현 방식이었어요. 그 감독님과 제가 선택한 그런 스탠스였죠. 우리가 너무 다르게 볼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보자 라고 했었고, 그래서 솔직하게 더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영화는 돈 월이라는 작품을 좀 참고를 해서, 그 돈 월이라는 영화도 비슷한 이제 상황에 이제 몸을 쓸 수 없는 캐릭터가 나오고, 그리고 그게 조금 이렇게 인물을 바라보게끔 촬영이 되어 있는 작품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참고를 했습니다. 저는 촬영 감독으로서 장비를 선택할 때 우선 제일 첫 번째로 고민하는 부분은 스토리예요, 사실. 그래서 뭐 매 작품마다 그래서 작품의 스토리를 고민을 먼저 하고, 그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장비를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요. 그래서 나를 죽여줘도 처음으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날 것 같은 느낌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을 먼저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장비의 구성은 좀 가벼운 카메라가 선택이 됐어요. 그래서 낮시는 하이라이트가 유리한 알렉사 미니를 썼었고요. 밤시는 그 노이즈와 그리고 이제 조금 적은 조명에서도 이렇게 디테일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파나소닉 S1H 카메라를 선택을 했습니다. 그 테스트를 하고 나서 파나소닉 바디와 시그마 렌즈가 만났을 때 주는 블랙의 그 영화적인 표현이라고 할까요? 좀 이렇게 시네마틱한 표현들이 좀 잘 다가왔었어요. 특히 조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일 때, 예산이 크지 않은 환경에서 이렇게 1.5짜리의 개방된 렌즈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은데, 그 군들 중에 제가 봤을 땐 제일 좀 와이드 오픈도 좋고 그 느낌도 좋았었어요. 근데 그랬을 때 원근감이 35mm는 좀 넓고 50mm는 조금 타이트하고 이제 이런 느낌 고민 속에 늘 있거든요. 원근감을 왜곡감 없이 잘 표현할 수 있는 미리수에 대한 갈증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40mm를 반갑게 맞이했었고 주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매력적이었던 거는 무게감이었어요. 시그마 렌즈, 단렌즈가 가진 무게감. 그래서 타사 렌즈들보다 가벼우면서도 밝고, 그 렌즈가 핸드헬드로 촬영하기에 되게 좀 적합했었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시그마 렌즈를 떠올렸습니다. 너 우리 계획 아빠한테 얘기했어? 나 애 아요 독립 하고 싶어. 독립? 나도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어. 제가 그 전 2년 전에 이제 평창 패럴림픽 다큐멘터리에 참여해서 그 다큐멘터리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.
패럴림픽이 끝나고 나서 제가 늘 이렇게 보아오던 분들이 진짜 일상으로 저도 이제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장애인분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있고 그렇게 같이 살고 있는 이 동시대 사람들인데 다 어디에 가 있는 걸까? 그런 고민이 됐었고 늘 생각을 하다 있던 차에 킬미나우라는 연극을 이제 영화한다는 작품을 의뢰받았고 흔쾌히 우선 했어요.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장애인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이제 처음 작업을 참여하게 된 이유였습니다.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로를 시켜주는 작품이었으면 좋겠다. 그런 작품을 만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. 이 나를 죽여줘는 장애를 가진 많은 분들의 그 스토리가 혹은 비장애인이 보더라도 우리가 서로 조금씩 이해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런 것처럼 제 작품 속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운이 좋게 좀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단순하게 지켜지는 것보다 그런 좀 조금 소중한 이야기들이 담기는 게 좋겠다. 그게 이제 작품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만약에 네가 괜찮으면 아빠가 도와줄 수 있어. 오빠가 현재 곁에 영원히 있을 수는 없어. 나한테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어. 나를 죽여주는 자녀가 있거나 혹은 아이가 있거나 그런 분들이 저는 더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런 이제 출산 혹은 생명 그런 만남을 하신 분들이 보신다면 서로 더 감정이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거는 영화의 주제인데 모든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다 사랑받아야 된다는 이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 더하기 그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우리가 가능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장애라는 게 한순간에 뭐 되고 싶어서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한순간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. 그래서 아픔도 나눌 수 있고 기쁨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를 가지신 분들이 봤으면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 아이는 장애인이든 아니든 그냥 아이를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